안녕하세요. 2016 삼색 삼책 인천북 독서토론 매뉴얼 어린이 분야를 담당하게 된 독서토론 전문 강사 이다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분야 도서로 선정된 도서관 고양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도서관 고양이는 숲속 작은 도서관에 사는 고양이 레오의 일상을 통해 도서관과 책의 의미를 조용히 전달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공간의 분위기와 그 안의 사람들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잔잔하게 감동을 줍니다. 레오는 이야기를 이끄는 주인공이라기보단 도서관을 보여주는 매개로서 사람들 곁에 머물며 일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는 도서관을 단순한 공부 공간이 아니라 편안히 머물며 책과 관계를 맺는 장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책 안에서 레오는 책 속의 모험을 떠나는데요. 어느 날은 바닷속으로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곳을 탐험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도 책을 만나면 저렇게 재미있는 모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게 만듭니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도서관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일상의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독자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책을 지은 최지혜 작가는 강화도에서 바람숲 그림책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림책 작가이자 번역가입니다. 어린이 책을 쓰고 바람숲 아이라는 모임을 통해 그림책을 소개하고 번역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상과 공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책 따라 친구 따라 지구 한 바퀴, 바느질 수녀님, 바람숲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림을 그린 김소라 작가는 김고둥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면서 부드러운 색감과 섬세한 표현이 특징입니다. 노랑노랑 봄봄, 보물쭉 등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런 도서관 고양이는요. 먼저 활동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고양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와 도서관의 의미를 이해한다. 두 번째, 하부르타 질문을 만들고 작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생각 열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아이들하고 우리 표지를 보고 한번 떠오르는 것을 얘기해 볼까? 도서관 하면 어떤 생각이 나? 우리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가지만 얘기해 보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와 단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야기가 끝났다면 왜 그 단어가 떠올랐어?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서관 이야기 했는데 이번엔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고양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고양이 하면 우리 생각나는 단어 5개 이야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단어에 대해서 왜 그 이미지가 떠올랐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우리 이번에는 한번 도서관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우리 추측해 볼까? 어떤 내용 책일 것 같아? 하면서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줍니다. 이야기를 모두 나눴다면 이제는 이 장면만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지금 보니까 책들이 막 바닥에 펼쳐져 있네. 문이 조금 열려 있고 고양이가 살짝 드러나 있어. 어떤 내용일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 하면서 그림만 보고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생각열기 시간이 모두 끝났다면요. 본 활동으로 들어갈 건데요. 본 활동은 바로 하브루타 질문하기입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학습법으로요. 짝과 질문하고 토론하는 건데요. 일단 질문을 조금 하기 쉽게 3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내용 질문, 상상 질문, 적용 질문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내용 질문은 말 그대로 책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라는 말을 붙이면 조금 쉽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양이에게 레오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왜 레오는 책을 읽기 시작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적을 수 있고요. 마지막 질문은 책 속에 있는 그림을 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고양이들이 식빵 위에 앉아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질문을 다 적었다면 이제 질문을 짝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질문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꼬리 질문입니다. 꼬리 질문은 말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왜 고양이에게 레오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질문을 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붙여줬어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는 그 이름이 어떤 것 같아? 너라면 어떤 이름을 붙여줬을 것 같아? 하면서 답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조금 더 넓혀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 질문인데요. 상상 질문은 책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면서 상상을 해보는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만약에 라는 말을 붙이면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레오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도서관에 온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만약에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만약에 책이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 질문을 모두 적은 후에 짝과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은 적용 질문 시간인데요. 적용 질문은 삶에 적용시켜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라면 혹은 너는 이라는 말을 붙이면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어떤 도서관이 좋아? 너가 가본 도서관은 어디야? 이런 식으로 친구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너는 도서관에 어떤 동물이 찾아오면 좋겠어? 너는 어떤 장면이 가장 재미있었어? 이런 식으로 친구의 생각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 질문까지 모두 마친 후에는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하브루타 질문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지금 했던 것처럼 내용 질문, 상상 질문, 적용 질문을 끊어서 질문을 적고 질문 나누고 질문을 적고 질문 나누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조금 이제 질문하는데 익숙해졌다 하는 친구들은 내용 질문, 상상 질문, 적용 질문을 모두 쓴 후에 질문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꼬리 질문을 계속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질문을 뽑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약에 엄마와 아이가 둘만 진행할 경우에는 우리 오늘 했던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 그게 왜 기억에 남았는지 이야기해 볼까? 이런 식으로 가장 좋았던 질문을 뽑아보고요. 만약에 조금 학생들이 많다면 짝과 질문을 나눈 후에 거기서 가장 좋은 질문을 뽑아서 그 질문들로 이제 모둠에서 다시 한번 좋은 질문을 뽑습니다. 그리고 모둠에서 반 전체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최고의 질문을 뽑고요. 마지막에 뽑힌 최고의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들어보고 그 질문이 왜 좋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본 활동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본 활동은 바로 두마음 토론입니다. 두마음 토론은 말 그대로 두 가지의 마음을 모두 적어보는 토론이에요. 이 토론의 좋은 점은요, 하나의 입장만 취했을 때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도 모두 생각해 봄으로써 나만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생각이 유연하게 됩니다. 토론 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도서관에 고양이가 있는 것은 좋다, 불편할 수 있다. 이 주제로 토론 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좋은 마음을 적어보게 할 건데요. 도서관에 고양이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친구들이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고양이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고양이를 보려고 도서관에 오다 보면 도서관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좋은 마음을 모두 적은 후에는 불편한 마음까지 적어봅니다. 도서관에 고양이가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역시 빈칸을 적을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요.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좋은 마음과 불편한 마음 모두 적은 후에는 내 생각을 정리해 볼 건데요. 지금 내 생각에 더 가까운 쪽은 좋은 마음이다. 그 이유는 고양이를 보려고 도서관에 오다 보면 도서관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짝이 선택한 마음은 불편한 마음이다. 그리고 짝의 이야기를 새롭게 듣고 알게 된 생각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짝이 이야기한 것을 받아 적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론 후 돌아보기인데요. 토론을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내 생각이 바뀌었다. 조금 넓어졌다. 그대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데요. 책자에 나와 있는 활동지는 일단 저학년들이 쓰기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두마음 토론이 조금 익숙해졌거나 학년이 높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유를 하나씩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3개씩까지 적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좋은 마음 3개, 불편한 마음 3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좋은 마음도 찬성, 불편한 마음은 반대 이런 식으로 어휘를 바꾸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 세 번째는 랜덤워드 토론인데요. 랜덤워드 토론은 말 그대로 책 속의 단어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토론 논제와 연결해 생각을 확장하는 토론 활동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단어를 활용해서 의견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이 활동은 단어를 매개로 해서 생각을 확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토론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돕는 토론 방식이고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매번 뻔한 답변만 나온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토론 방식입니다.
랜덤워드 토론의 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도서관 고양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서관의 이용자와 고양이가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은? 또는 도서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혹은 책과 친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워드 토론을 할 때 첫 번째는요. 일단 단어를 정해야 해요. 우리는 책 속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활동표를 채워볼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책을 우리 친구들은 다시 한번 들춰보고 훑어보고 읽어볼 수가 있겠죠. 책을 보고 직접 나오는 단어를 적어도 좋고 떠오르는 이미지, 내용을 적어도 좋아요. 그래서 활동표에 있는 12개의 칸을 모두 채웠다면 주사위를 굴린다거나 혹은 제비뽑기로 번호를 뽑아서 그 중에 단어 하나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활동지 안에 있는 원에 채우게 되는데요. 만약에 고양이라는 단어를 뽑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고양이라는 단어를 뽑았으면 제일 안에 있는 원에다가 고양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생각 또는 단어, 문장을 적어 볼 건데요. 예를 들어 고양이 하면 뭐 귀엽다, 잠을 많이 자니까 잠, 살금살금, 발자국 이런 식으로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모두 8개를 채울 수가 있겠죠. 저는 예시라서 일단 4개만 한번 채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었던 문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우리는 도서관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과 귀엽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서 도서관 마스코트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잠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잠하면 편안한 공간에서 잠이 오니까 쿠션 등을 이용해 편안한 공간을 만든다. 그럼 이제 고양이의 살금살금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서 공부가 잘 되는 도서관으로 홍보한다. 살금살금은 조용하게 걷는 모습이니까 조용한 공간과 연결을 해보았어요. 그럼 이제 발자국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도서관 스탬프 찍기. 이러한 행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도서관하고 이렇게 고양이하고 연결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만약에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내가 바람이라는 단어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람을 가운데 쓰고 바람하면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들을 적어줘야 되겠죠. 회오리 바람, 바람개비. 바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태풍. 이런 식으로 바람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모두 적어요. 우리 친구들은 8개를 적어주는 거죠. 저는 예시라서 4개만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논제와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논제는 도서관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이었어요. 그러면 도서관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과 회오리 바람을 연결해야 돼요. 회오리 바람은 안으로 모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활동을 개최한다. 게임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죠. 이번엔 바람개비로 연결해 볼게요. 재미있는 만들기 활동을 한다. 바람개비를 접어서 전시 코너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봤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든다. 불편한 점을 미리 포착하는 숨은 도우미 활동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태풍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큰 행사를 개최한다. 우리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다른 도서관과 모두 연결해서 굉장히 큰 행사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봤어요. 이렇게 나온 해결책이 모두 다 활용 가능한 것만 나오지는 않고요. 어떨 때는 조금 억지스럽기도 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조금 억지스러워도 좋으니까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거든요. 나와 있는 해결 방법을 모두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정말로 실행 가능할 만한 것 혹은 이 방법은 정말로 괜찮다 하는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뽑아서 최종적으로 하나나 두 가지의 해결책을 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뽑은 단어가 너무너무 안 나와, 너무 어려워 하면은 다시 한번 뽑아보고 다양한 단어를 뽑아서 할 수도 있고요. 이 활동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같이 의견 나누면서 각자 하나씩 나는 귀엽다를 내가 연결해 볼게, 나는 내가 바람개비랑 연결해 볼게 하면서 내가 적지 않았던 단어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본활동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토론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한 시간 안에 다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학년이나 상황별, 수준별로 상황을 보시고 두마음 토론만 진행을 하거나 랜덤워드 토론만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하면 두 가지 다 활동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활동만 남았는데요. 바로 랜덤 단어 연결하기입니다. 우리는 아까 랜덤워드 토론에서 활용했던 활동표를 다시 한번 활용할 건데요. 우리 아까 적었던 12개의 단어를 다시 한번 뽑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의 단어만 뽑아요. 만약에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뽑았다 라고 생각하면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듭니다. 도서관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두 번째 단계에는요, 두 가지의 단어를 뽑는 거죠. 봄바람, 모험 이렇게 뽑았다 하면 이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듭니다. 봄바람을 타고 짧은 모험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3단계에서는 세 가지의 단어를 뽑겠죠. 물고기, 잠, 친구 이렇게 뽑았다 라고 하면 물고기와 친구가 되어 밤새 얘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 이 활동을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단어 연결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 익숙해졌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일기 쓰는 것처럼 써볼까? 우리 동시처럼 써보자. 아니면 노래 가사처럼 써볼까? 흉내내는 말을 넣어서 적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 내용을 주다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문장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모두 연결한 후에는요,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내가 연결한 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친구에게 읽어주거나 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나의 이야기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도서관 고양이로 하부르타 질문도 해보고 두마음 토론, 랜덤워드 토론, 랜덤 단어 연결하기까지 여러 활동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위스너의 이상한 화요일, 존 버닝햄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세 책 모두 도서관 고양이 속 레오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떠나는 모험 중에 나오는 책들인데요. 일단 이상한 화요일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림만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글씨가 없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책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볼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느 화요일 날 연잎이 떠오르면서 개구리들이 연잎을 타고 그 마을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던가 또 개구리들의 장난스러운 표정,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들, 시계바늘의 모양 등을 살펴보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책입니다. 두 번째 책,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는 제목을 보면 조금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따뜻한 그림책이에요. 주인공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면서 동물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기차 좀 태워달라고요. 처음에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하고 안 태워주죠. 이게 아이들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동물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딱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씩 태워주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상황을 그려주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 오염으로 살아가기 힘든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책을 읽으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가 힘들다면요, 조금 밝은 이야기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책 안에는 다양한 날씨가 많이 나오는데요. 눈 오는 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날, 비 오는 날, 해가 쨍쨍한 날, 더운 날 등등 많은 날씨가 나오는데요. 너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은 집 안에서만 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우리 바람 부는 날에는 어떤 놀이 하면 좋을까? 눈이 밖에서 엄청 많이 온다. 이렇게 눈 오는 날에는 어떤 놀이 하면 재밌을까? 하면서 날씨에 따라서 어떠한 놀이를 하면 좋을지 아이와 즐겁게 이야기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요. 주인공 맥스가 엄마에게 혼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면서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그림책입니다. 맥스의 상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화면에서 그림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맥스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떠나서 괴물들을 모두 제압하고 괴물들의 왕이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허전한 마음을 느낍니다. 결국 자신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돌아오고 싶은 것은 자신의 따뜻한 집, 그리고 엄마의 저녁밥 냄새가 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아이들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 세 책 모두 그림책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예전에 읽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하브루타 질문과 토론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은 도서관 고양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브루타 질문도 해보고 여러 토론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한 번 더 활용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오가 책 안에서 만나는 다른 그림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책이 어떤 건지 또 다른 그림책을 찾아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